네,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할 수 있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이름과 같이 저는 5살도 이해할 수 있는 경제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식을 이미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식을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추석 전에는 89,000원이었는데 이제는 94,300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고요. 아, 이렇게 보면 되게 쉽겠네요.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5% 이제 올라갔고 SK 하이닉스는 7.8%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보시다시피 10월 10일 9시 37분에 이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이 숫자가 바뀔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 왜 그런지 이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둘 다 HBM이라는 건 만들고 있어요. HBM은 뭐냐면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HBM만 설명하면 좀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제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가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왜 필요하냐면요. 챗 GPT를 이렇게 보면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챗 GPT에 예를 들어서 뭔가 검색을 하면 챗 GPT 검색 챗 GPT 검색을 딱 이렇게 입력을 하면 보이시죠? 이렇게 알아서 대답해 주는 거. 왠지 사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챗 GPT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오픈 AI라는 회사예요. 오픈 AI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이 데이터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답을 이렇게 주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부품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품들이 뭐냐면요. GPU 있고 그리고 그 GPU 안에 있는 게 바로 HBM이기 때문에 이 HBM을 만든 회사가 누구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주식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지루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말씀드렸지 이제 HBM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있으면 GPU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빨리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빨리 입력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얘네들 역할이거든요. 이제 빨리 처리를 하려면 누군가 데이터를 얘네들한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빠르게 그걸 위해서 가방이 필요하거든요. 그 가방이 바로 이제 HB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HBM은 이 GPU한테 데이터를 빨리 전달하는 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빨리 전달하는 가방. 저는 이게 이과이신 분들이 입장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정확하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5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문과적으로 최대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BM하고 주가 올라가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AMD하고 오픈AI하고 엄청나게 큰 계약을 했습니다. 오픈AI가 챗 GPT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AMD는 GPU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 기억하시죠? 데이터 센터라는 집이 있는데 GPU라는 아이가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옮겨야 되는데 이 가방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HBM이다. 예. 데이터 센터의 GPU가 AMD라는 회사에서 GPU를 만들고 HBM이라는 것을 누가 만드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왜 삼성전자의 주가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갔는지. 결국에는 AMD가 이 GPU를 더 많이 팔면 팔수록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HBM도 더 많이 팔리니까 그래서 같이 AMD 주가도 최근에 3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건 좀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게요. AMD가 GPU를
더 많이 팔수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도 더 많이 팔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면 AMD가 만드는 AI 가속기 가격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15% 알려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반도체가 있으면 여기서 10%는 HBM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뭐 다른 거겠죠. 다른 건데 뭐 관심 없고 어찌됐든 10%는 이제 HBM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방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죠. 이제 AMD하고 오픈AI 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MD하고 오픈AI가 왜 그렇게 큰 계약이 됐냐면요. 돈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픈AI가 그렇게 있습니다. 야, 있잖아. 내가 그 데이터 센터를 받으면 2029년까지 너 매출 140조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 라고 한 거예요. 140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게 달러로 돼 있는데 이제 제가 환전을 해보겠습니다. 매출이 36조네요. 36조. 연간 매출입니다. 1년에 36조를 버는 회사가 한 방에 140조 원을 벌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AMD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제 난리 난 겁니다. AMD는 이제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서 이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AMD 입장에서는 140조 원 땡큐.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뭐를 주냐? GPU를 엄청나게 많이 줄게. 얼마나 많이 주냐면 6기가와트만큼 줄게. 아니 6기가와트가 도대체 어떤 숫자이길래 엄청나게 많은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뉴욕시티가 전기 공급을 할 때 그 6기가와트가 필요하거든요. 한마디로 뉴욕시티를 전기 공급할 수 있는 만큼을 내가 GPU를 주겠다. 한마디로 겁나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뭐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TMI를 또 알려드리자면 오픈AI 입장에서 어떤 거를 또 받았냐면요. 자, 여기 한국경제 주식을 보면 AI 가속기를 사주는 대가로 AMD 지분 10%를 주당 1센트에 순차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오픈AI가 AMD에 주식을 가질 수 있다. 약 10%.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를 봅시다. 자, 주가가 AMD가 232, 23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픈AI는 나는 이거를 1센트에 사겠다. 원화로 따지면 이게 32만 원이거든요. 이 32만 원짜리 그 주식을 나는 10원에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AI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죠. 주식 몇 개를? 1억 6천만 개. 그래서 오픈AI 입장에서는 뭐를 얻었냐면 데이터 센터도 얻고 AMD 주식까지 얻고 그리고 AMD는 무엇을 얻었냐? 어마어마하게 큰 돈 140조 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그것 때문이다. AMD하고 오픈AI 계약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또 올라간 이유는 이제 10월 8일에 아날리스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목표 주가를 300달러까지 오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연 AMD가 엔비디아를 능가할 것인가? 자, 이거를 보기 위해서 숫자를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그 연간 매출이 2025년 1월 30일 기준으로 연간 매출이 약 182조 원입니다. 야, 벌써부터 게임 끝났네요. 그 AMD는 뭐라고 했죠? 36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5배입니다. 5배. 물론 AMD도 이제 성장 속도 빠르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5배를 따라잡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뭘 보냐면요.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보는데요. 프리 캐시 플로우는 뭐냐면요.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였냐? 위기를 버틸 수 있다. 그 글씨체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금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게끔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를 보는데 엔비디아는 60으로 돼 있으니까 84조네요. 84조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있습니다. 자, 이제 AMD를 볼까요? 뭐야, 이거밖에 없어? 3.3조네요.
엔비디아 현금은 84조가 있고 AMD는 3.3조입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럴 일은 없고요. 이제 엔비디아하고 그 AMD를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숫자를 비교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압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 차이가 뭐길래 그렇게 그 비교를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센터에 집이 있으면 이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들이 누구냐? GPU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엔비디아하고 AMD는 둘 다 GP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 엔비디아 GPU보다 속도 빠른 애들은 없습니다. 품질도 제일 베스트고요. 그 대신 그 단점이 뭐냐? 겁나 비싸다. 이게 그냥 비싼 게 아니고 얼마냐면요, 하나당 제가 알기로는 4천만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당. 그만큼 비쌉니다. AMD는 소위 말해서 가성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싸요. 훨씬 더 싼데 그 기사에 따르면 속도도 빨라요. 빠른데 엔비디아를 능가할 수 없어요. 품질도 괜찮아요. 근데 능가할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는 절대적, 앱솔루트, 절대적 그 왕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싸다, 이렇게 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의 차이가. 자, 이제 AMD하고 오픈AI가 이제 큰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뭐 140조 원 뭐 계약을 했는데, 그럼 과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는 과연 괜찮을까라고 해서 궁금했는데요. 한번 봅시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그림을 이제 크게 그려야 돼요. 이제 계속 이렇게 궁금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꼰대 같네요. 엔비디아, 자 봅시다.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올라갔네요. 보시다시피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관계가 조금 좋아지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중국한테 더 많은 GPU를 더 많이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주주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엔비디아 스피드하고 품질이 절대적으로 베스트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